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배워서 바로 써먹는 수영편을 진행할 김재덕입니다. 오늘은 턴과 수영에 필요한 보조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수영을 할 때 한쪽 벽에서 출발을 해서 반대쪽 벽에 도착을 했을 때 착지를 하고 서서 또 뒤돌아서 다시 또 벽을 차고 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운동의 흐름이 끊기게 되잖아요. 그 흐름을 연결하기 위해서 턴 동작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턴의 정석적인 자세, 여기서 정석적인 자세라고 하면 선수들이 하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자세는 벽에 터치하는 순간 벽을 밀기 위해서 팔꿈치를 살짝 굽히고 동시에 몸 길이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반대손은 물속에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위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가슴 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벽을 짚었던 손으로 벽을 밀어내면서 몸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벽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이 틀어지면서 상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옆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름이 사이드 턴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드 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물속 출발 때와 마찬가지로 발을 빨리 벽에 닿게 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자세가 잡힐 때까지는 발을 벽에 닿지 않은 채로 벽에 가까운 상태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이 벽에 미리 닿아버리면 자세가 잡히기도 전에 벽을 차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물 위로 바로 떠올라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밀었던 팔은 물 밖으로 넘어와서 빠르게 머리 뒤로 넘겨서 양손을 모은 유선형 자세를 만들면서 물속 출발과 같은 자세로 벽을 차고 나가시면 됩니다. 속도를 다투는 경기에서는 이런 좋은 자세가 필요하지만 생활 스포츠를 즐길 때에는 질서와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턴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정석적인 턴 자세에서는 경기 동안에 한 레인을 혼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턴하고 빠른 속도를 내고 돌아가더라도 앞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선이 내가 가는 방향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영장에서 여러 명이 한 번에 한 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턴 이후의 상황을 한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정석적인 자세에서 약간 변형이 되는데요. 손이 벽에 닿은 이후에 머리를 먼저 들어서 고개를 돌려서 반대 상황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속 출발 자세 때처럼 깔아앉은 후에 유선형 자세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손이 벽에 닿은 이후에 머리를 한번 들어서 고개를 돌리고 한번 앞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양손이 차렷 자세가 되면서 물속 출발할 때 양손으로 물을 밀어 올리면서 깔아앉으라고 했죠. 그 자세를 만들면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고 출발을 하시면 됩니다. 물속 출발 자세에서도 물속으로 깔아앉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리를 빨리 숙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 턴에서도 고개를 돌린 후에 머리를 빨리 미리 숙여버리면 엉덩이가 떠올라서 물속 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턴 이후에도 물속 출발을 하는 거니까 깊이가 되게 중요하겠죠. 오른손이 터치된 직후에 머리를 꺼내서 지금 물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죠. 그때의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내면서 몸을 틀어줄 준비를 합니다. 몸의 방향이 틀어지고 나면 양손을 차렷 자세를 만들고 이때부터는 물속 출발 자세랑 거의 유사하죠. 차렷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을 들어 올리면서 몸이 쭉 깔아앉을 때까지 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깔아앉을 때까지 벽을 차지 말고 완전히 라인이 잡히면 그때 벽을 차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는 깔아앉는 게 포인트죠. 안 깔아앉고 차면 저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물속으로 잠겨서 그 잠긴 위치에서 유선형 자세를 잡고 벽을 차고 나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실내 수영장들은 대부분이 25m거든요. 그러면 턴을 해서 벽을 잘 차고 한번 나가면 거의 4m, 5m 가까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5m 중에 한쪽에서 4, 5m 또 반대쪽에서 4, 5m까지 가버리면 되게 체력을 아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죠. 이 거리 자체가 많이 줄어드니까. 운동으로 놓고 보면 턴을 잘하는 게 오히려 운동량을 줄이게 만들어 버리니까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속도가 나는 게 중요하니까
속도를 내려면 이 자세를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물속 출발, 턴, 이 두 가지를 배워보시고 써먹어 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수영의 기초, 호흡법부터 이 세 가지 영법과 턴까지 배워봤는데요. 수영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참 많은 근육이 사용됩니다. 자유형은 발차기를 할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뒷근육, 대퇴 이두근이죠. 이게 사용되고, 또 물을 발등으로 누르는 동작에서 허벅지 앞근육인 대퇴 사두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팔 돌리기, 물을 저어줄 때 등 근육, 그리고 팔의 이두, 삼두 근육이 사용되고, 리커버리, 이 되돌리기 동작을 할 때는 또 어깨 근육을 사용합니다. 배영할 때는 발차기에서 허벅지 앞쪽, 또 허벅지 뒤쪽 근육, 복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누웠을 때는 상체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의 앞 근육이 사용이 돼요. 평형은 발차기에서 허벅지와 정강이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평형 팔 동작에서는 가슴 근육을 주로 사용합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는 목 근육, 목 뒤쪽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영법만으로도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죠. 그래서 수영은 복합 전신 운동이고 어떤 운동보다 몸에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높은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단순히 수영 영법을 그 기술을 익히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근육을 사용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신다면 체형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영을 많이 해도 참 나아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수영만 해서는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속에서 움직이는 동작은 근육을 사용하니까 근육을 수축시킬 뿐이지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영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릎 꿇고 앉기인데요. 자유형과 배영은 발목의 휘어짐의 정도, 즉 이 발목 유연성이 좋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자신의 발목의 유연성에 따라서 손을 바닥에 대서 적당한 강도를 찾아서 발목을 늘려주는 동작을 약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합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한 곳에서 하시지 마시고 요가 매트나 카페트, 이불을 적당히 깔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 꿇고 앉는 동작이 어느 정도 된다면 허리를 곧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발목이 눌러지는 게 조금 더 느껴질 겁니다. 허리를 곧게 세워서도 잘 된다면 수건을 한두 장 정도 접어서 쌓아서 발목이 조금 더 휘어지게 발등 부분에 깔고 다시 무릎 꿇기를 하시면 좀 더 발목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발목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걷다가 뛰다가 도중에 발목에 힘이 풀리면서 접지르는 부상을 입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는 발가락이 당겨지게 발목을 꺾으면서 돌려주는 동작을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번갈아서 3세트 내지 5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연성만 늘리겠다고 자꾸 늘리는 동작만 반복해버리면 발목은 늘어나지만 안정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늘렸다 하면 발목 돌리기를 통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것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를 기울여서 뒤꿈치를 붙이기입니다. 평형 발차기 할 때 발목의 꺾임이 유연하면 발차기의 속도가 잘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벽이든 손으로 살짝 기대서서 한 발을 뒤로 빼고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게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도록 한번 눌러보세요. 이때 뒤로 뺀 발의 거리가 이 뒤꿈치가 닿을 수 있는 그 거리가 길면 길수록 유연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해줄 때 호흡을 길게 내뱉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되면서 유연성이 조금씩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호흡을 내뱉을 때는 입이 아닌 코로 내뱉으면서 호흡 연습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어깨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이나 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어깨가 많이 굳어 있을 수 있는데요. 억지로 수영 영법을 동작을 반복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특성상 굉장히 이 부위가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반드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 강도의 단계를 점점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볍게 손가락을 어깨 쪽에 향하게 해서 팔꿈치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줍니다.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정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또 천천히 10번씩 돌려주세요. 이 가벼운 두 동작은 어깨에 충분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사용 전에 준비를 딱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팔을 아주 큰 동작으로 돌리기를 앞으로 10번, 뒤로 10번을 하는데 이때 팔꿈치를 억지로 펴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천천히 팔꿈치와 어깨를 크게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꼭 펴는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팔을 앞으로 당기기는 한 팔을 15초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양손으로 깍지를 끼고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이때 손이 등 뒤에서 잡히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키판을 잡고 간격을 좀 둔 상태로 들어 올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8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8강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이번 강좌에서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차근차근 연습하셔서 수영이라는 스포츠를 즐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